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오늘 오후에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잠정 타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유한국당은 조금 후 6시 30분에 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김광림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고요. 뉴스 사이다 코너에서 예산안 통과의 의미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큰 인명피해를 내고 아직 실종자 2명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 상선으로 추정되는 화물선이 침몰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자, 뭐가 문제인지 한국해양대 공기령 교수 이야기 듣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원숙한 진보 또 젊은 보수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고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못 들어보셨으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 김민섭 작가와의 인터뷰도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조금 전인 오후 5시께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됐네요. 이 합의안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지금 곧 열 모양인데요. 이번 협상을 이끈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쌤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의원총회 이제 곧 시작하겠죠? 의원총회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된 것이 다시 부결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보고 형식으로 하면 이런저런 반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는 이 교섭을 했던 원내대표단에 힘을 실어주자. 예. 이런 쪽으로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신다. 네네.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수 증원이었었는데 그랬어요. 정부는 12,000명을 주장했었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까지만 봐줄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9,475명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절충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사인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는 반대한다고 유보를 했습니다. 12,221명인데 9,475명으로 일단은 이 숫자는 3원내대표 중에 2당이 합의한 숫자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이 시간 현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은 했다? 사인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유보하는 내용으로 넣고 사인을 했습니다. 네. 하긴 국민의당만 일단 동의하면은 과반을 넘겨서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게 캐스팅 보드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한테 민주당이 공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구제 이야기, 선거제도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왔다 그래서 한창은 시끄러웠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선거제도 얘기는 내년도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느냐. 다만 그래서 이 합의문은 넣지 말고 원내대표 간에 정치적으로 다른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서로 양해하에 예산안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실 때 예산안과 무관한 선거제도, 선거구제 문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뭔가 모종의 어떤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은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세요? 그 내용은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3당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두면은 개헌특위라든지 다른 어떤 계획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두자 하는 데는 묵시적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묵시적 양해?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쟁점 가운데 공무원 증원 얘기는 들어봤고 일단 자유한국당은 일단 반대다. 유보적 입장이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 올라간 거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이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에 3조 원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9년에 또 16.4로 올리면은 네. 또 9%를 지원해주면은 예. 6조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도 3조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직접적인 국민이 세금을 낸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예. 그 근로 소득 장려제도, 근로장려제도 그리고 이 사회보험료,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네.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예. 하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 앞으로 어느 경우에도 국민 세금의 현금 지원은 3조 원 이상 할 수 없다. 네, 네.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른 간접 지원 형태를 동원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 25% 올리고 대신에 3천억 이상으로 해서 이건 정부안보다 조금 상향시킨 거죠. 정부안이 조금 후퇴한 겁니다만은 예. 그 과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이상의 3% 인상하던 거를 예. 3천억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 3%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국가 세금은 3천억 정도 좀 덜 거두고 예.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이 129개에서 77개로 예. 기업 수도 좀 줄어들게 된다. 예.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 세율을 좀 낮추자 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낮추는 게 좀 여러 가지 그 계산할 게 많아가지고 어려우니까 네. 대신에 네. 대출 예산에서 모태펀드와 같은 이런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예.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예. 자유한국당은 25%로 3%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유보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번 협상 그 과정과 타결된 내용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많으신 거네요. 이게 이제 불만 있지만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정권이 바뀌고 첫 예산이기 때문에 예. 복지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거를 도저히 국민들이 부담해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퍼지기라도 하고 포퓰리즘이라고도 하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서 예. 8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국민의 세금을 절약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론도 좀 나오겠으나 아마 원내대표단한테 힘을 실어줄 걸로 기대한다 하셨으니까 저희도 함께 지켜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무려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오늘까지 수색 작업 진행 중이지만 낚싯배 선장 등 이 실종자 2명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해양대학 공기령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급유선보다 낚싯배가 빠르다는데 어떻게 뒤에서 급유선이 낚싯배를 들이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고 원인 어떻게 추정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이 그 좁은 협수로를 급유선과 낚시연선이 나란히 항해를 하다가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두 배가 가까이 다가서게 됐고 예. 낚시연선의 자연 선미 쪽을 급유선의 선수가 들이받은 예. 그런 사고 이후에 낚시연선이 우연으로 전복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선실에 갇히게 되고 예. 선실에서 나오지 못함으로 해서 익사나 저체온 쪽으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좁은 협수로라고 했는데 얼마나 좁은 거예요?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영흥대교 밑에 이게 이제 그 서해안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예.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그 수로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네.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약 350m 정도의 좁은 수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고를 낸 낚시어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폭이 360m면 그렇게 좁은 수로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넓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대형선의 경우에는 좁다고 얘기하지만 아하.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그렇게 좁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 아마 이런 그 충돌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고가 상방의 인적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과실이요? 한쪽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면 예. 충돌을 피했을 것 같은데 예. 양쪽 다 판단의 실수가 있어서 충돌로 이어진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낚싯배 선장은 실종 상태라 뭐 그렇습니다만 급유선의 선장이 낚싯배가 가까이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게 바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낚시어선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이 급유선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번에는 그 선장이 지금 실종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예. 낚시어선의 기관에 조금 이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더 빠른 속력으로 급유선 앞을 지나갔다면 이런 충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 그 중간에 무슨 그 인적 과실이나 기관 고장이나 이런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건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좁은 뭐 350m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수로 안에 여러 배가 동시에 지나갈 때 무슨 규정이나 원칙 같은 게 없나요? 예, 그 안전항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는 이 두 척의 배가 나란히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렬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이번 사고는 나란히 병행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협수로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상당하게 낮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전한 속력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속도를 줄인 흔적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양배는 더더욱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사고 전의 속력이 그 낚시였으니 9나트 그리고 이런 그 저희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6나트 이상 이렇게 항해를 한 걸로 봐가지고는 예. 사고 감지의 위험 후에도 이 속도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인재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충돌 사고는 네. 운항자의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고 이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뭐 여전히 골든 타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사고 접수 후에 그 영흥해양파출소에서 고속 단정이 30분 정도에 도착한 부분은 예.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치였다. 그동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개선한 부분이 이제 반영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색이 가능한 잠수사들 그리고 특수 장비가 도착한 거는 1시간 10분 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경이 이런 그 수중 잠수 요원이나 특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특수해양구조단이라는 데시 있고 예. 그리고 각 해양경찰서에 또 구조대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1시간 반 만에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한 데는 특수구조단이 아니고 예. 그 평택에 있는 해양경찰서에 있는 구조대와 인천구조대가 이제 최초로 도착하게 됐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이내에 도착하겠다고 예. 특수구조단도 만들고 이런 구조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그렇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같은 그 사항은 얘기합니다만은 여전히 1시간 이내에 도착은 못했고 예. 그리고 이제 선실에 갇혔던 분들이 일부는 에어포켓에 있으면서 1시간 반 지나가지고 구조된 부분도 있고 예. 또 그렇지 못한 그 분들도 결국은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을 잃었거나 예. 그래서 이제 익사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예. 좀 더 일찍 도착해서 수중수색이 가능했다면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2명의 실종자를 아직도 못 찾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실종된 분이 이제 선장하고 또 다른 한 분인데 네. 선장은 대부분 그 조타실에 그러니까 선체 상부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선실에서 빠져나오기도 쉽고 네. 또 어떤 충격에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네. 아마 해상에 구조된 분들처럼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빨리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조류에 휩쓸려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부분 우리가 보면 그 승객들한테는 구명조끼를 입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선장은 안 입고 막상 선장은 이제 작업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네. 중간에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예.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령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면 아직 물속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구조하고 수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좀 실종의 박차를 수색의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어쨌든 1시간 이내 도착 약속이 못 지켜진 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공기령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곽재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오늘 그 예산안 마지막 타결 과정 좀 정리해 봅시다. 계속 지지부진한가 했더니 오후 들어서 급진전된 거죠? 네, 그 여야가 계속 길고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원내주도부 간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 오후 5시경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네, 일단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의 이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한때 각 당 정책위 의장까지 불러서 이른바 이 2+2+2 형식의 확대 회동을 갖기도 했는데요. 예. 오후 3시 반 정도 이제 정책위 의장들이 퇴장하고 원내대표들만 남아서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때 최후까지 남은 쟁점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1시간 정도 더 협상을 벌였던 거고요. 예. 근데 사실 이미 이 시점 정도에 정책위 의장들이 이제 회의장에서 빠져나오면서 협상장 앞에 있는 기자들한테 좀 귀띔해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네. 그 이른바 앞에 있었던 9대 쟁점 가운데 대다수에 대해서 여야가 이미 의견 접근을 이뤘고 한 2-3개밖에 안 남았다. 이미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윤곽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들이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해준 얘기를 가지고 거의 끝났다. 네네. 예. 이제 그게 한 그 회동에 참석을 했던 이 김광림 좀 전에 인터뷰했지만 이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3시 반에 남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 소득세, 아동수당 기초연금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국민의당 이용호 의장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안에 될 거다. 공무원 증원에 법인세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4시 50분 정도에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야 간에 뭘 주고받은 거죠? 뭐 좀 아까 이제 김 의장이 인터뷰를 했지만 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그리고 공무원 증원 규모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여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얻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누리과정도 뭐 사실상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여기도 다만 이제 부대 조건, 그러니까 2019년에 더 올리면 안 된다. 이 정도 조건만 붙인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소득세도 거의 소득세는 아예 그 조건도 달지 않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가 됐고 그렇죠. 법인세 같은 경우도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그 최고 구간 신설하는 것까지 그 기준만 2,000에서 3,000으로 조금 올렸을 뿐 예. 여기까지는 뭐 거의 여당이 많이 얻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야당이 얻어낸 건 뭡니까? 이게 그 문재인 케어라고 그 건강보험 보장성 증가하는데 이제 그 재정 회계를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서 2,200억 원을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그 현재 남북 관계 상황을 감안을 해서 남북 협력 기금에서 400억 원을 깎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액수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원래 정부와는 100%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주자는 거였는데 보편 복지적으로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소득 하위 90%로 바뀌었습니다. 하위 90%.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상위 10%는 안 준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안은 내년 7월부터 주자.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분도 인상
선거를 4월부터 주자 이런 거였는데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우려해서 좀 뒤에 주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인상은 10월부터 그리고 그 아동수당은 9월부터 주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9월부터 주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까 김광림 정책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 네. 원칙적으로 이건 유보다. 네. 그리고 또 이 소득세 네. 부분도 법인세 부분도 일단 유보다. 네. 그게 혹시 의원총회에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은 기존의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날 합의가 미완에 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일각에서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지금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이 도출된 이상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도 통과가 되죠. 제적 과반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본회의 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 회견을 그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브리핑한 말도 좀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 지난 추경 때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통과는 된다. 예, 그러니까 방점은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거다. 이제 좀 그 듣기에 따라서는 세게 들리는 건데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 협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그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회라서요. 여당에서 상당히 협상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 이제 12월 그 1일까지 여야가 협상을 그 결과를 못 내놓으면 예. 그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조항은 사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때야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 121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본회의를 열어봐야 이 과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 부의됐다가 부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거로군요. 예, 의결 정족수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오늘 오후에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뭐 잠정 타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유한국당은 조금 후 6시 30분에 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김광림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고요. 뉴스 사이다 코너에서 예산안 통과의 의미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큰 인명피해를 내고 아직 실종자 2명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 상선으로 추정되는 화물선이 침몰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자, 뭐가 문제인지 한국해양대 공기령 교수 이야기 듣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원숙한 진보 또 젊은 보수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고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못 들어보셨으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 김민섭 작가와의 인터뷰도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조금 전인 오후 5시께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됐네요. 이 합의안을 놓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지금 곧 열 모양인데요. 이번 협상을 이끈 자유한국당 과반을 넘겨서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지금 모든 게 캐스팅 보드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당한테 민주당이 공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선거구제 이야기, 선거제도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왔다 그래서 한창은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선거제도 얘기는 내년도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느냐. 다만 그래서 이 합의문은 넣지 말고 예. 원내 대표 간에 정치적으로 다른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서로 양해하에 예산안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실 때 예산안과 무관한 선거제도, 선거구제 문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뭔가 모종의 어떤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은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세요? 그 내용은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3당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한테 맡겨두면은 개헌특위라든지 다른 어떤 계획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두자 하는 데는 묵시적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묵시적 양해.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쟁점 가운데 공무원 증원 얘기는 들어봤고 일단 자유한국당은 일단 반대다.
유보적 네. 입장이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 올라간 거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이었는데 이 합의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에 3조 원 들어가는 거는 예.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예. 만약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9년에 또 16.4로 올리면은 네. 또 9%를 지원해주면은 예. 6조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도 3조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직접적인 국민이 세금을 낸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예. 그 근로 소득 장려제도, 근로장려제도 그리고 이 사회보험료,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네.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예. 하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 앞으로 어느 경우에도 국민 세금의 현금 지원은 3조 원 이상 할 수 없다. 네, 네.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른 간접 지원 형태를 동원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법인세 최고 구간 뭐 세율 25% 올리고 대신에 3천억 이상으로 해서 이건 정부안보다 조금 상향시킨 거죠. 정부안이 조금 후퇴한 겁니다만은 예. 그 과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이상의 3% 인상하던 거를 예. 3천억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 3%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래 되니까 국가 세금은 3천억 정도 좀 덜 거두고 예.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이 129개에서 77개로 예. 기업 수도 좀 줄어들게 된다. 예.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 세율을 좀 낮추자 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낮추는 게 좀 여러 가지 그 계산할 게 많아가지고 어려우니까 네. 대신에 네. 세출 예산에서 모태펀드와 같은 이런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예.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예. 자유한국당은 25%로 3%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유보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번 협상 그 과정과 타결된 내용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많으신 거네요. 이게 이제 불만 있지만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정권이 바뀌고 첫 예산이기 때문에 예. 복지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거를 도저히 국민들이 부담해낼 수 있는 범위. 국당의 김광림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그 의원총회 이제 곧 시작하겠죠? 의원총회 시작했습니다. 네. 그 혹시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된 것이 다시 부결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은 의원총회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보고 형식으로 하면 이런저런 반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는 이 교섭을 했던 원내대표단에 힘을 실어주자. 예. 이런 쪽으로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신다. 네네.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수 증원이었었는데 그랬어요. 정부는 12,000명을 주장했었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까지만 봐줄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9,475명 뭐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절충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사인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는 반대한다고 유보를 했습니다. 12,221명인데 9,475명으로 일단은 이 숫자는 3원내대표 중에 2당이 합의한 숫자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이 시간 현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은 했다? 사인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유보하는 내용으로 넣고 사인을 했습니다. 네. 하긴 뭐 국민의당만 일단 동의하면은